5월 31일 기점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법률을 만들거나 폐지하고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라고 총선에서 국민이 의원들을 뽑아준 것이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 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그리고 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라고 국민이 직접 뽑아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공직자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국민 스스로가 제대로 된 공직자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200년 전 정약용 선생께서는 제대로 된 공직자를 알아보기 위한 6가지 기준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측근이 있는지 살펴라. 가까운 주변 인물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정중하게 하는 말 같지만 그들의 말에는 언제나 사사로운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호대초가 말하기를 수령이 치밀하고 강직하여 부하들에게 일을 완전히 맡기지 않으면 부하들은 자신들에게 일을 맡기라고 완곡하게 간청한다. 그런데도 수령이 듣지 않으면 반드시 그가 앉아있는 곳 가까이 와서 저희들끼리 논평하는 척하므로 그 말이 은연중에 수령의 귀에 들어가게 한다. 그들의 잔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한 말이라고 믿는다면 수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계략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였다. 아랫사람들이 저희들끼리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척하다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짐짓나무라는 체하며 말을 중지시키는 것은 수령의 귀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수령을 속이는 방법은 1000가지 만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둘째, 권한을 특정인에게 장기간 맡기는지 살펴라. 수령의 비서격인 직원은 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을 어떤 특정인에게만 장기간 맡겨서는 안 된다. 또한 그를 자주 불러들여 정책을 논하지 말아야 한다. 이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하여 백성들이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사리에 밟지 못하고 어리석은 관찰사는 비서를 자신의 신복으로 생각한 나머지 아무 때나 불러들여 여러 가지 정책을 의논한다. 그런데 비서가 관찰사에게 아부하며 기쁘게 하는 방법은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가지고 농간을 부려서 생긴 부당이득을 관찰사가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들은 소송이나 형사 사건을 미끼로 뇌물을 받도록 관찰사를 우롱하기도 한다. 수령이 하나를 먹으면 비서는 100배를 훔쳐먹는다. 그렇지만 죄가 발각되면 오직 그의 상관이자 책임자인 수령만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렇게 슬프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한다. 셋째, 조사에서 보고하라는 말을 하는지 살펴라. 만일 직책에 맞는 적임자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자리나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행정에 밟지 못해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정사를 부하들에게 맡긴 후 그들에게 보고만 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이럴 때 그들은 뇌물을 받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며 거짓말을 해서 잘못된 일을 숨김으로써 상관의 눈을 가린다. 그들의 권세가 온 고을을 뒤흔들고 백성들을 떨게 만드는 것은 모두가 이 때문이다. 관찰사는 어떤 일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말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을 때는 직접 불러 궁금한 점을 캐묻도록 한다. 백성들이 관찰사의 말을 듣고 무엇인가를 의심한다면 그에게 자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의 앞뒤를 쉽게 간파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간사한 자들은 관찰사가 어떤 사건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고 그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삭제한다. 그러나 뇌물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빼주지 않는다.
뇌물을 준 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따져 물으면 그들은 서로 미루고 적당한 핑계를 댄다. 그렇게 되면 뇌물을 준 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게 된다.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말이 이처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를 잘하는 수령 밑에서 일하는 부하들은 한가한 시간을 주체할 수가 없어 장기나 바둑으로 소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지나면 하나둘 그만둔다고 말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비로소 현명한 수령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할 일이 없어진 부하들이 그만두기를 원해도 만 2년이 되기 전에는 그들을 해임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섣불리 체하거나 나서는지 살펴라.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하거나 물 흐르듯 술술 서류에 결제하는 것은 관찰사가 이미 부하의 계략에 속고 있다는 증거다. 문관은 젊어서 신하글을 익히고 무관은 활쏘기 정도나 익히는 것이 상례다. 그 밖에 배우는 것이라곤 도박을 한다거나 기생을 데리고 노는 일, 술 마시는 것 정도가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활쏘기를 익히면 전쟁이 났을 때 실제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관찰사로서 백성들이 잘 살도록 보살피는 실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이처럼 편안하게 지내던 관리가 어느 날 갑자기 천리 밖의 먼 지방에 나가서 많은 부하들과 백성들을 위해 평소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을 맡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일이 서툴러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리들일수록 관찰사의 위치에 있는 자신이 일에 서툴다는 것은 수치라고 생각하므로 모르면서도 굳이 아는 체하게 된다. 결제할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도 묻지 않고 척척 도장을 찍는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나 행동이 간사한 부하들의 흉계에 빠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며 결국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당연히 캐묻고 따져야 한다. 일이 그렇게 된 근거와 경로는 물론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한 뒤에 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성종 때 문신이었던 이세정은 높은 학문을 쌓은 데다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그래서 한때 그의 제자들이 높은 관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 능력이 미숙했다. 그가 청양의 관찰사로 갔을 때 최숙생이 상관이었다. 그러자 그의 많은 제자들이 최숙생에게 이세정을 부탁하며 우리 선생은 학문이 높고 지조가 있으신 분이니 그분을 아랫사람으로 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알겠네. 이에 최숙생은 그 자리에서는 순순히 응낙하더니 막상 고거를 평가할 때는 낙제 점수를 주었다. 최숙생이 중앙으로 돌아오자 높은 관직에 있던 이세정의 제자들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그 많은 관찰사 중에 어떻게 우리 선생님께 가장 낮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최숙생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대답했다. 다른 지방의 관찰사들은 비록 교활하기는 하지만 한 사람의 도둑일 뿐이므로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세정은 비록 청렴하기는 하지만 많은 도둑들이 그의 밑에 우글거리고 있어서 백성들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추천 인사가 적임자가 아닐 때 즉시 좋지 않은지 살펴라. 부하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추천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닐 때는 비록 임명을 하고 난 뒤라도 즉시 취소해야 한다. 추천된 사람들 중에는 뇌물에 비례해서 직책을 얻은 사람이 있다. 뇌물을 주고 임명되기를 원하는 자는 대부분 간사한 사람 입에 틀림없다. 그런 사람은 일은 하지 않고 술이나 마시고 노는 데만 마음을 쏟는다. 또한 오랫동안 관청에 드나들면서 간사한 흉계를 꾸미는 바람에 결국은 백성들의 안녕을 해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추천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인선해야 한다. 만약 그가 적임자가 아닐 때는 즉시 임명을 취소할 것이라고 추천하는 사람에게 다짐을 받아라. 이와 같이 분명히 말했는데도 바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해야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어리석은 무리들은 관리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여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로 임명된 자가 쫓겨나더라도 임명을 확실하게 취소하지 않으면 추천한 사람은 자기가 받아먹은 뇌물을 절대로 토해내지 않는다. 관찰사의 명령이 비록 엄하더라도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해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임자가 아닐 경우 임명을 취소하는 것이 그들의 착복을 막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또 이러한 무리들은 대체로 관청의 공금이나 백성들의 세금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착복한다. 더욱이 횡령한 금액이 많아지면 힘없는 백성들에게 2번씩 세금을 받아내 횡령한 액수를 채운다. 포악한 관리와 교활한 관청 직원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공모해서 도둑질한 것을 나누어 먹는다.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날에는 추천한 사람을 불러 이 사람이 공금을 착복할 때는 추천한 당신이 그 돈을 변상해야 하며, 임명된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둔다. 만약 위 사항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는 일이 있다면 곧바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여섯째, 부하 중 제일 높은 자에게 잘못을 추궁하는지 살펴라. 관찰사가 부임한 지 2달이 지나면 부하들의 이력서를 책상 위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이력서에는 부하들의 성명, 취임 연월일, 현재 직책은 언제부터 맡았는가에 대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0년 또는 20년 동안 그들이 살아온 자세한 삶의 이력도 적혀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이력서만 살펴보고도 부하들의 능력과 성격, 일에 임하는 태도 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또한 부하들이 흉계를 꾸며 나쁜 짓을 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 제일 높은 자가 주모자가 되기 마련이다. 그들의 간사한 계략을 방지하려면 부하 가운데 제일 우두머리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들의 흉계를 적발하는 것 역시 우두머리를 붙잡아서 신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우두머리는 관청 창고의 양곡이나 세금이 어떻게 빼돌려지고 착복되는지를 소상하게 알고 있다. 그러므로 관찰사는 그를 엄히 문초하면 부하들의 죄과를 모조리 적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익이 전라도 지방의 감사로 있을 때 최치봉이란 부하가 부정부패를 일삼는 자들의 우두머리였다. 도내 마을의 하급 관리 2~3명이 최치봉과 결탁하여 그의 권한을 믿고 부정부패를 자행하고 있었다. 최치봉이 해마다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부정을 저지르게 한 후 착복한 돈으로 고리대금업을 하자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감사들이 여러 마을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자들을 조사하려고 하면 그들은 항상 최치봉에게 먼저 보고하였다. 최치봉은 부정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들을 중상모략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들은 빼내주었다. 도내 백성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노익이 부임한 지 10여일이 지나 최치봉을 잡아들인 후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며칠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그의 청을 뿌리치고 참수형에 처하였다. 그와 내통하던 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자기에게 벌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했다. 마침내 그들은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게 마르더니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평정을 찾았다고 한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대로 일하는 공직자를 찾기란 참 힘든 모양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에서 좋은 공직자를 선출하려면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측근이 있는지, 권한을 특정인에게 장기간 맡기는지,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말을 하는지, 섣불리 아는 체하거나 나서는지, 추천인사가 적임자가 아닐 때 즉시 좋지 않은지, 부하 중 제일 높은 자에게 잘못을 추궁하는지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직접 현장에서 뛰지 않고 현장 관련 지식도 부족한 상태에서 권위의식에만 가득 차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측근 부하들만 중용하고 감싸는 행태를 보이는 일꾼을 공직자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 선조의 통찰과 지혜는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약용 선생님의 6가지 조언을 깊이 새기고 여기에 대통령과 22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합하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는 노력을 우리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